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 행복부동산 윤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아침입니다. 출근하기 전이고, 어제 20일 금요일 저녁에 촬영을 다 계획했다가 마이크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침에 다시 촬영을 시작했네요. 검단 신도시는 물론 이제 검단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 전체가 또 지구가 전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딱 멈춰 있는 상황이죠. 저희도 저번 한 10일 전까지만 해더라도 상담이 하루에 보통 한 3건 정도의 뭐 계약도 있었고, 뭐 계약은 조금 뭐 뜸하게 있었던 상태인데, 한 일주일 전, 10일 전부터 문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매도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내놓으시려고 지금 뭐 세상이 다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저희 손님들한테 이제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금액에 얼마에 매도를 했으면 좋겠냐. 호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 한 1억 한 2천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어요. 1억 3,500도 거래가 됐고, 맨 앞동 3동 같은 경우는. 금호는 1억 5천 정도 그 프리미엄에 거래가 됐었고, 유승도 6, 7천에 거래가 됐었고, 지금은 그냥 딱 스톱입니다. 정지. 뭐 상황이 초반에는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갈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길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온도가 올라가고 여름이 이제 봄이 왔죠. 봄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침 기온이 지금 한 9도, 10도니까 봄이 온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막 내놓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주가도 폭락하고, 뭐,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아파트, 뭐, 어디, 뭐,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보면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달러로 옮기시는 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스톱입니다. 매도가 얼마에, 제가 손님들한테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호반 같은 경우에 1억 2천에 거래가 1억 3,500에 거래가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에 내놓는다고 급매물로 본인이 매도자가 내놓는다고 매매가 진행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뭐 밑으로 빠지기 시작한다. 그럼 매수가 잡지를 못해요. 왜? 매수들은 하락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요. 실질적으로 작년 저희가 수원에 있다가 여기 8월 달에 왔을 때, 저희 손님들한테 다 매수 주문을 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일반인들은 매수 못 했어요. 근데 결국엔 9월달, 10월달, 11월달 되면서 명의 변경이 시작되면서 불과 6개월 사이에 1억이 넘어갔단 말이죠. 7월달에, 8월달에 얼마 했었냐? 거의 뭐 2,000, 2,500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프리미엄 자체가. 이 분양권이 이래요. 그때 사라 그랬는데 못 샀잖아. 매수들은 못 사요. 전문적인 부동산이라든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지만, 매수들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는, 뭐 이벤트라고 하긴 뭐하지만 사태는 잠깐 지나가는 사태거든요. 그런다가 이제 전반기 지나가고 뭐 꽃피고 6월달 정도 되고 사람들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진정세로 조금씩 접어들고 있잖아요. 서로 이제 이런 사태 통해서 배운 게 있죠. 환경도 많이 변할 거고. 내놓지 말라고 저는 주문을 해요, 손님들한테. 제가 사드린 손님들 뿐만이 아니고, 저한테 상담을 매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천에 8천에 내놓으면 매매가 되느냐? 매매 안 돼요. 왜? 매수가 얼마까지 떨어질지 몰라. 떨어질 때는 매수들이 절대로 안 사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매수들이 사는 거지, 떨어질 때는 절대로 안 사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매수세가 전혀 없는데, 매수세 전혀 없어요. 매수한다는 전화가 한 10일 동안 한 건이 없었으니까, 우리 사무실에. 우리 사무실에 없으면 거의 없다고 봐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니까. 상황이 이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매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키핑이에요. 상황을 봐서 시간이 지나면 진정이 되고, 어느 순간 검단 신도시의 상황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금리가 0.5%, 우리나 국내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1% 인하했잖아요. 급박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0.5% 인하했잖아요. 그리고 돈 이제 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서부터. 그 돈이 실물 경제에서 막 스며들 거냐? 물론 그렇다고 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흘러올 거예요. 왜? 그때 돈이 우리 가정에 올 때 정도면은 이제 이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고, 그때서부터 또 일반 투자자들은 일반인들은 움직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국가는 여기 검단 신도시에 예정이 돼 있는 뭐 5호선 노선, 올해 계획되어 있는 GTX D 노선 빨리 진행을 하겠죠. 빨리 돈을 풀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각 가정별로 돈을 쏴주는 것도 미국 같은 데는 뭐 $1,000 쏴준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얼어붙었단 말이죠. 안 나가요, 사람들이 밖으로. 밖에 나가면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돈을 안 쓰느냐?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돈 써요. 어디다 쓰느냐? 이거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쓴단 말이죠. 밖에다가 안 써요. 보이는 데 사람 있는 데서. 맨 돈은 그대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국가적으로 보면. 근데 결정적으로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서비스업은 당장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 손님이 와야 되거든. 제조업은 기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서 회사 직원들도 계속 출근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서비스업은 안 그래요. 당장 10일만 손님 없어도 한 달 월급을 못 준단 말이죠. 가장 큰 타격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밖에 나가서 드시는 것도 손님들 없는데 이런 데서 조금씩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모두가 사는 길이란 말이죠. 지혜롭게. 분양권 매매도 내놓는다고 나가는 거 없어요. 매수가 없는데 뭐가 나가. 가격이 낮고, 가격이 낮게, 매도를 하고 이런 문제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단 신도시는 3월 달까지 검단 신도시의 거래량을 실거래가 신고한 내역을 보면 3월 달에 저번 주 기준으로 금호가 6개, 호반이 10개, 유승이 9개. 2월 달에는 금호가 29개, 호반이 51개, 유승이 33개. 그래서 총 금호가 226개 실거래가 신고가 됐고, 호반은 518개, 유승은 153개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가 됐습니다. 좀 많이 됐죠. 금호도 무주택 청약자들 계약한 조건의 아파트 치고 단지 치고는 많이 된 거예요. 보통 호반이 한 이 정도 되고 다른 데 보면 한 대 좀 많이 돌았죠. 하여튼 실거래가는 이렇게 신고가 됐고,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래가 얼마에 되고 싸게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래가 스톱 딱 정지돼 있다. 회복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땐 한 1, 2개월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2개월 동안 뭐 돈 내는 것도 없잖아. 매도자들은 중도금이야 뭐 회사에서 해가지고 뭐 이자 내주고 있고 후불 이자 되니까 별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뭘 자꾸 팔려고 그래. 신도시에 이게 마지막 신도시란 말이에요. 검단 신도시는 마지막이라는 거를 제가 손님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다른 신도시의 시범단지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신도시가 어디가 있어? 없잖아. 검단 신도시 마지막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보고, 매도라든지,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게 등기하시고 가져가라는 얘기를 많이 권하는 거예요. 신도시는 차후에 이런 비슷한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와도, 신도시에는, 영향을 받겠지만,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개발들, 이런 거보다, 바로 회복된단 말이죠. 왜? 규모가 크니까. 분당 봐봐요. 아직까지도, 평촌도 그렇고, 튼튼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한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신도시들이. 오래됐어도 버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꾸 신축 하니까 요즘에는 신도시 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재개발은 원체 비싸게 분양돼 있고, 송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송도 더 스카이, 힐스테이트 송도 스카이 같은 것도 이제 왔다 갔다 제가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린 거, 부평에, 힐스테이트 부평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재개발이지만, 그래, 그 분양가도 착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 비싸다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분양가 싼 분양가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는 시세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땅값이 비싸졌다는 생각도 해야 되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양가를 자체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신규 아파트들은. 분양가 원래 비싼 겁니다. 비쌀 수밖에 없죠. 주택법이 많이 강화가 되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갔는데 쌀 수도 있어요.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기업은 없어요. 공기업도 이익을 위해서 사업해요. 국가도 그렇고. 나한테 공짜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그러면 안 되죠.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와요. 그리고 20년 3월달 기준으로 저 검단 신도시는 분양된 아파트가 저 2월달에 분양했던 신일 아파트 맨 밑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가 분양이 거의 끝났고요. 그리고 대성 베르힐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청약에서 마감이 다 됐다고 그래요. 청약에서 다 마감이 됐고. 준비 중인 거는 이제 우미린 2차 한 460 몇 세대가 다음 주에 오픈할 거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 3월 말쯤에는 대방 3차 주도로의 1차, 2차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중심상업지구 옆쪽으로 개천 옆에 대방 3차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방 3차는 한 700 몇 세대 돼요. 59하고 84만 나온다 그러고.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검단 신도시 마지막 신도시라고. 꼭 청약을 하셔서 진입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지금이야 먼지 풀풀 나고 이러지만 지금 사실은 돈이 제일 많이 돌 때가 지금이에요. 처음 진입하시는 분은 그 느낌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돈이 지금 제일 많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검단 신도시에서. 중심상업지 지금 업무지구도 했죠. 또 엔카시설 확정됐잖아요. 국회 소위에서 여기 지법이 들어오는 걸로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들어오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계획되어 있는 거 다 들어온다고. 빨리 들어오느냐 늦게 들어오느냐 이 차이다고. 전철 5호선 작년에 노선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전서부터 말은 다 있었단 말이에요. 5호선 9호선에 대한 거 이런 거. 작년 저 같은 경우도 얘기했잖아요. GTX D노선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이 있다는 얘기는 학습 효과가 있잖아. 1기서부터 국가 정책이라는 게 SOC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신도시하고 어떻게 해서 연결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뭐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국가 정책이라는 거는 옛날처럼 뭐 누가 뭐 쿠데타 이렇게 갖고 하는 이거 해 그러면 바로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국가 정책은 지금은 다 계획하고 공청회하고 절차 해가지고 그것도 타당성 조사 하고 해갖고 하는데 요즘엔 좀 빨리 가는 게 지금 상황이 이래 버리니까 옛날 예타도 없었는데 GTX ABC가 없어져 버렸네. 지금 상황이 또 지금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돈 풀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더 빨리 된다는 얘기죠. 계획보다도. 가면 갈수록 더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이럴 때 국민들한테 쓰고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벌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데 팍팍 써야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 사태로 돌아가서 빨리 회복을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고 저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팔아서. 저희가 뭐 관광 자원이 많고 뭐 그 지하 자원이 많아갖고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밖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심각하게 저렇게 오는 거 보면 물론 거기도 뭐 한 1, 2개월 워낙 큰 나라니까 좀 길게 가겠죠.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제가 손님들 아까 뭐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분양권 매도하려고 상담을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서부터는 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트렌드가 변하잖아요. 좀 그거에 대한 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한 3년 전까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블로그 해가지고 손님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접근에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작년에 수원 고등지구 프로지오 자회 하면서,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유튜브는 우리 사무실에 오시는 손님들하고 딱 잘 맞는 것 같아. 읽는 거는 힘든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보는 거 그냥 쉽잖아요. 마법상자. 저도 보고 놀랬어요. 처음 알고. 하여튼 우리 거래하셨던 손님분들 매도하신다고 전화 오시고 그러면 제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뭐 거래가 되고 안 되고 뭐 금액이 높고 낮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수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 한 달 이상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 트렌드가 이제 사람들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거냐. 상가에 이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동안에 상가가 조금씩 옛날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인터넷 안에 몰이 생기고 플랫폼이 생기고 이러면서 많이 넘어갔잖아요.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시장에 있던 업종들이 시장도 시장이지만 업종들 자체의 그 개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정도가 인터넷 플랫폼으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로 갔어요? 다 이제 모바일로 가 있잖아요. 저도 사고 싶은 거 있으면은 검색해서 바로 그냥 결제하고 이러는 상황이고 저희 집을 봤을 때도 저희 애들이 뭐 사고 싶은 거 뭐 하는 거 있으면 쿠팡에 다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와이프가 그러면은 딱 결제해주면 끝이야. 그러면은 다다음날 와요. 이런 플랫폼 자체가 국가적으로 이미 이제 다 형성이 돼 버렸어요. 오늘 누르면 다음날 딱 와요. 늦어도 다다음날 와요. 강원도 산골짜기, 청송 막 이런 데도 2, 3일이면 가요. 외국에서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반 자체가, 사회적 기반 자체가 이미 모바일에 딱 최적화돼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는 불을 붙인 게 이 코로나19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접촉을 안 하잖아요. 접촉을 안 하고 비대면을 하고 이왕 집안에서 다 쓴단 말이죠. 돈은 쓴단 말이에요. 쓴 돈은 다. 접촉만 안 해. 오프라인에도 밖에 나가서 쓰는 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향이 한번 모바일 쇼핑의 맛을 보면 계속 그거를 보게 돼 있어요. 한번 맛보기가 하기가 힘들지 한번 해놓으면 너무 편리하거든.
요즘에 아침에도 배달해 주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옛날 생각하고, 뭐, 상가 이런 생각하고, 오프라인 생각, 잘 골라야 돼. 상가는 한 10번 이상 생각하고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아주 좋거나 이거 아니면 수익률 안 나와요. 오히려 원룸 시장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상가 시장보다. 앞으로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가를 할 때도 10번 생각하고, 진짜 될 자리만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 자리만 되지, 그 외에는 정말 고전할 수 있어요. 음식점만 많아지고 있으면. 옷가게, 뭐 핸드폰 가게, 화장품 가게 다 온라인으로 넘어갔어요. 저 다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거 관련된 거를. 먹어야 되는 거는 가서 먹어야 되니까, 음식점이. 다 음식점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맛있게 하고 테마가 좋은 아이템이라도 음식점이 음식점만 있는 데서는 배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사업자가 어느 정도 이득이 남아야 그 이득이 남은 거를 가지고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만족감을 주는 건데, 경쟁자가 많아서 이득이 안 난다 그러면 사업자가 배고프기 시작하면은요, 손님들한테는 좋은 게 갈 수가 없죠. 하여튼 2020년 3월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애들이 고1, 고3인데 집에서 놀고 있어요. 아직까지. 학원도 못 가고. 다 스톱, 올 스톱. 거래도 스톱, 다 스톱. 분양권 신규 분양하는 그 시장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 다 온라인으로 넘어갔잖아요. 요즘에 다 모바일로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한단 말이죠. 요때 투자하는 거예요, 선수는. 요때 어려울 때 잡아놓으면 안정이 되고 제 궤도에 올랐을 때 빛이 나요. 이럴 때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 보유하고 있다면 키핑을 해야 되는 거고, 없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저희 개발 검단 신도시 제가 하면서 옆에 한들지구라든지 송도의 더 스카이, 송도 쪽하고 수원 쪽은 너무 제가 왔다 갔다는 매주 뭐 또 이틀씩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고 좀 어느 정도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또 조정지역으로 다 묶여버려갖고, 고색동에 이번에 저번 주에 쌍용 한 970몇 세대 도시개발에서 재개발이죠. 분양했는데 3년 전매 제한이에요. 수원은 앞으로 나올 거 다 전매 제한 묶일 것 같아. 3년 전매 제한. 기존에 있는, 너무 핫했단 말이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뭐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고 먹을 게 없고.